화재로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활동 보조 지원조차 받을 수 없는 장애인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광주시 의원들이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기 위해 잇따라 당을 떠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집안 단속에 나섰습니다. 전남의 최대 수건 사업인 제2프로젝트가 개발 부상 10년 만에 첫 삽을 뜹니다. 오는 2025년까지 1조 원이 투자돼 생태관광과 레포츠 명품 도시로 조성됩니다. 여권에서 내년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퇴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작은 화재에도 도와줄 리가 없어서 장애인들이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몸을 가누기 힘든 장애인들을 위해 활동 보조인 제도가 있지만 광주에서 이 혜택을 받는 장애인은 10명 중 2명이 채 안 됩니다. 장애인 단체 등은 자치단체들이 장애인들 신청만 기다릴 게 아니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에 혼자 방치돼 있던 지체장애 1급 50살 박모 씨는 15분 만에 꺼진 작은 불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지난해에는 활동 보조가 없는 시간에 발생한 작은 화재에 뇌병변 장애 1급 활동가 김주영 씨가 몸을 피하지 못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두 죽음 모두 활동 보조인만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심사로 장애 등급이 떨어질까 봐 활동 지원을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받으면은 그걸 자치 장애 등급이 재조정돼요. 그러다 보면 조금 그 받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장애 등급이 떨어질까봐 겁이 나가지고 제가 그 활동 보조 그 쓰면은요 뭐 장애 그 등급이 좀 떨어진다고도 한다고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안 떠는 거. 또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해서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복지 서비스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먼저 조사해서 그 사람이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먼저 필요해요. 활동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데 올해 광주에서만 사용된 돈은 국비 235억과 시비 15억 8천만 원. 돈이 많이 드는 활동 지원 제도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며 지자체가 뒷짐지고 있는 사이 또 한 명의 장애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등은 지난 10일 아파트 화재로 숨진 지체장애인 박모 씨의 죽음과 관련해 박 씨는 활동 보조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였지만 구청의 홍보 부족으로 이 제도가 있는지조차 몰랐다며 구청장의 도의적인 사과와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하는 지방 의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짓던 민주당이 견제구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의회 진성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새로 태동하는 안철수 신당에 합류해서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를 구현하고 싶다는 명분을 걸었습니다. 서정성 의원에 이은 두 번째 탈당에 민주당 소속 광주시 의원들은 따로 모임을 갖고 결속을 다졌습니다. 시민들이 다시 민주당 의원들이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공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주장하는 새정치와는 거리가 먼 분들이 탈당하고 있다며 민주당 이탈자들을 비판했습니다. 또 자신의 당선만을 노리는 정치 행위라고 깎아내리며 경솔하게 호가호위하다가는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집안 단속에 나섰습니다. 정치는 신의가 생명인데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 당적을 바꿨다가는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을 거라며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여 선택해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정치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철수 세력의 부상으로 지역 정치권이 재편되기 시작하면서 애써 의미를 축소하던 민주당도 이제는 두고 볼 수만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는 어제 아침 전라선 삼내역에서 무궁화호 열차의 대체 승무원이 신호를 오인해 용산행 KTX 열차와 충돌할 뻔하는 등 안전사고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 대체 인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파업이 지속되면서 광주와 목포에서 서울을 오가는 새마을호는 10편 중 6편이 운행을 중단했고 무궁화호는 30편 중 7편이 운행을 중단했지만 KTX는 정상 운행했습니다. 서남해안 관광 레저 도시, 이른바 제2프로젝트가 개발 구상 10년 만에 내일 첫 삽을 뜨게 됩니다. 투자 유치가 무산되고 사업 계획이 축소되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시작되는 공사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의 최대 현안 사업인 제2프로젝트가 첫 삽을 뜹니다. 2003년 균형 발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참여정부에서 사업 밑그림을 그린 지 꼭 10년 만입니다. 이번에 착공하는 사업지구는 해남 산이면 구성지구. 개발 면적이 2,100만 제곱미터로 현재 남학 신도시 면적의 3배에 이릅니다. 오는 2025년까지 1조 원이 투자돼 생태 관광과 바이오 에너지, 종합 레포츠가 어우러진 인구 18,000명의 해양 관광 레저 도시가 건설됩니다. 골프장과 호텔, 리조트를 비롯해 남도 음식 문화촌과 컨벤션 센터, 워터파크, 대형 병원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해양 관광, 레저, 그다음에 치유, 그런 어떤 고부가 가치 산업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2프로젝트의 대표 브랜드는 활력이 넘치는 신도시를 의미하는 솔라시도로 정해졌습니다. 기공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합니다. 정부는 구성지구 개발로 10조 7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1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보성군에 국내 최초이자 최고 높이의 기상 관측탑이 세워졌습니다. 프랑스 에펠탑에 버금가는 높이라는데 본격 가동을 앞둔 이 관측탑 꼭대기에 강예슬 기상캐스터가 올라가 봤습니다. 넓게 펼쳐진 들판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철탑.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종합 기상 관측탑입니다. 높이 307m로 63빌딩보다 50m 이상 높고 에펠탑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기상 관측용 탑으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이 탑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데에만 8분 30초 이상이 걸립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300m 지점입니다. 현재 이곳의 기온은 2.9도로 지상보다 3도가량 낮습니다. 바람도 초속 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4m인 정삼각형 철 구조물 62개를 5m 간격으로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지진 규모 7.0, 초속 70m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가장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약 3.2m 정도의 최상층의 수평 변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핵심 시설은 모두 11개 고도에 설치되어 있는 기상 관측 장비들로 각 지점에서 기온과 습도, 풍속 등을 측정합니다. 무선으로 전송되는 이 관측 자료들은 태풍이나 안개 등 이상기후의 원인 규명과 보다 정확한 기후 예보를 위해 활용됩니다. 예보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기상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조물 완공에 이어 관측 장비 설치까지 모두 끝낸 보성 기상 관측탑은 일주일 남짓의 시험 운영 기간을 거친 뒤 정식 운영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 내년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광주를 찾아 강연을 했습니다. 정치적 발언이 나올까 주목됐는데 민감한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통일 독일의 초석을 놓기 위해 유대인 희생자탑 앞에 무릎을 꿇은 빌리 브란트 전 총리. 독일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이 사진 한 장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독일이 통일을 일궈낼 수 있었던 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추진된 동방정책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운명, 세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독일 통일 과정이다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김 전 총리는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배된 권력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절충해가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풍부한 공직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자치단체장으로 두루 기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습니다. 엄청난 기간 동안에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국민들이 또 정치권이 부여를 해주고 하는 그런 전문가에 의한 중후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독일이다. 안타깝지만은 김 전 총리는 새누리당 내에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서 정치적 발언은 극도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축의금을 제공한 정치인 19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일 광주시의회 모 의원 자녀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낸 정치인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3명은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된 정치인 가운데는 광주시의회 의원 2명과 교육위원 2명 등이 포함돼 있고 경고를 받은 정치인들 가운데는 시의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연말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동구 남양철물 이재진 대표가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광주 서구 풍암 부영 2차 아파트 주민이 169만 4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담양군 대나무 이야기 호텔에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역사 왜곡 교과서 퇴출을 위한 시민대책위는 교학사 교과서 최종 승인과 관련해 교육부가 스스로 책임을 방기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규탄 성명을 통해 역사를 왜곡한 교학사 교과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었는데도 교육부는 일제 식민 지배와 독재를 미화한 서술을 그대로 둔 채 최종 승인을 내렸다고 비난했습니다. 광주 지역에 내년부터 빛고울 혁신학교 8곳이 추가로 운영됩니다. 새로 지정된 혁신학교는 일동초등학교와 산정중학교, 전남여상 등 5개 초, 중, 고등학교와 광주 선광학교 등 특수학교 3곳입니다. 또 효동초등학교와 일곡중학교 등 6개 학교가 예비 혁신학교로 지정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내년부터 모두 26개 혁신학교가 운영돼 지역과 학교 급별로 연계성이 높아지고 자발적으로 예비 혁신학교를 신청하는 학교도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훈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광주은행이 명실상부한 향토은행으로 지역민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지역 자본의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는 등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광주은행을 인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박혜자 의원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5.18에 대한 서술을 보면 시민들의 희생이 계엄군의 발포 때문이 아니라 시민군이 총을 들고 저항했기 때문인 것처럼 교묘하게 서술하고 있다며 왜곡 교과서를 승인해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